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예! 어떻게 런던 편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획과 진행과 무게중심, 시끄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웅입니다. 네, 아니 무게만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게중심. 네, 중심. 네. 저는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루크라고 합니다. 저는 미모를 담당하는 릴리입니다. 니모죠? 니모 아니면 니모? 미모요, 미모. 한 주만에 갑자기 자신감이 팍 오르셨네요. 호주에 살다 왔거든요. 아, 호주에 살다 와서 니모예요, 니모. 네, 저는 이 녹음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련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런던을 우리가 잘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편은 파리를 갑니다. 보통 런던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 거의 99%가 파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네. 다음 연결해서 파리를 해볼까 해요. 또 파리 전문가분이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렇죠. 또 우리 유럽 전문가 우리 릴리 씨가 런던에 이어서 예. 파리도 잘 얘기해 줄 거니까 미모 담당 아니었나요? 유럽 담당으로. 미모 앤 유럽 담당. 네. 네. 둘 다인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뻔뻔함도 당당하고 네. 있는 걸로. 근데 그래도 파리는 다들 가보셨죠? 가보시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런던에 이어서 런던에서 10시간 체류했고 파리에서 30분, 휴게소에서 30분 체류했습니다. 다녀오셨네요. 네, 그쵸. 네. 아니지. 다녀오셨네요. 찍고 오셨네요. 휴게소에서 저기 버스에서 내려서 발을 땅에 닿나요? 닿죠. 아, 그러면 닿죠. 그러면 인정. 그리고 인정. 닿아서 닿고 파리지행하고 불어로 얘기 좀 하고. 오, 정말? 뭐라고 네, 얘기했나요? 그럼요. 네, 봉슈, 어, 사바, 싸바? 싸바? 꼬만 부자 플랜? 네, 주마빼순. 오, 알아들었네. 네. 메르시. 꼬만 부자 플랜부가 아취의 네임이거든. 아 진짜? 그때 뭐라 그렇게 대답한 거야 지금? 지마벨르. 주마빼순. 이름이 주마벨이야? 아니. My name is. 주마. 네. 주마빼르. I am 순. 예. 멋있다 되게. 제2외국어 불어. 예. 어쩐지. 제2외국어 불어? 그쵸. 불어. 우리는 어쩐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아 진짜 되게 원어민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강동구 소재 네, K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전공해 제2외국어 했는데 네. 그때 어쨌든 이거는 좀 시작하기 전에 여행 얘기 시작하기 전에 곁다리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불어를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읽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불어 원어민 테이프를 딱 들으면은 같은 말인가? 너무 달랐구나. 너무 발음이 너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하지. 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쏙쏙 들어가 가르치시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지금 저 말을 했는데 지금 왜 테이프에 말하고는 전혀 다른가? 근데 뭐 영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영어는 워낙 은퇴인데. 요즘은 아르 발음할 때죠. 그때는 또. 저는 뭐 세대가 달라서 네. 네. 너랑 나랑 2학년 차이 났거든. 정말 양심 없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또 파리 전문가인 릴리님이 오늘 또 한번 스타트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파리를 진행할 거예요. 파리를 목적지로 해서 인천에서 파리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뭐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런던에서 파리를 그 교통수단 이용해서 넘어올 건데 보통은 항공이동보다는 유로스타 철도인 유로스타나 아니면 버스인 유로라인을 이용하는데 사실 유로라인은 잘 안 타잖아요. 그쵸. 요즘은 유로 라인을 타는 분이 거의 없고 요즘 거의 다 유로스타를 타신다고 보면 되고 그쵸, 아니면 항공이동은 거의 안 하는 상황. 항공 이동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영국 항공을 타고 런던을 스탑오버로 잡고 파리를 가시면 런던이 스탑오버로 그냥 공짜로 그 구간을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스티네이션을 파리로 그쵸. 정하고 런던을 스탑오버해서 온 그쵸. 거죠. 그렇게 하거나 네. 반대의 경우로 네, 해서 예. 네, 에어프랑스를 타고 그러면 런던을 목적지로 잡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탑오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네. 저는 이렇게 갔어요. 그 허니문으로 런던 파리를 갔는데 런던인 파리 아웃. 그러니까 대한항공편을 타면은 인아웃은 이제 취향지니까 변경할 수 있어서 중간 국어는 이제 유로스타 타고 런던인 파리 아웃.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짧은 시간으로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볼 수 있어요. 두 도시를. 사실 그 뭐 6박 8일, 7박 9일 이렇게 보는 거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두 도시는 그래도 이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5일 정도 연차를 내면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라 그렇게 대한항공 편이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이렇게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런던 파리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유로스타만 타보셨죠?
저는 유로스타만 계속 탔죠. 네. 저는 유로스타랑 유로라인 두 가지를 다 타봤는데 어떤가요? 유로라인,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배낭여행 가서 돈이 없어서 유로라인 타고 유로스타는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유로스타도 좌석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유로라인 타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절대 유로라인은 타지 마세요. 이 도보 해협을 건너오는 게 왜 그렇죠? 이게 유로라인 버스 타면 이 버스가 도보 해협을 건너는 배 선착장에 가서 그 버스 채로 타요. 배. 그러면 버스에서 내려서 배에서 좀 대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넘어가면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 이용해서 가는데 정말 피곤해요. 버스에서 자는 것보다 더 피곤해. 중간에 내려야 되잖아. 그리고 도착하면 또 타야 돼. 그렇죠. 그 배에 어디 누울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새벽에 파리에 도착했는데 완전 비몽사몽이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돈. 더 싼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갈 때 파운드만 썼는데 오면은 유로를 써야 되잖아. 그러네. 새벽에 일찍 도착하니까 환전할 때도 없고 뽑을 때도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뭘 끊어야지 가는데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내 눈으로 보면서 건너야겠다라는 분들 말고는 유로스타 이용하세요. 유로라인 굳이 뭐. 그거는 객기야 객기.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되게 저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로 라인으로 예. 이번도 유럽 그 런던에 넘어올 때 저는 일단은 유럽에서 2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로 라인 아예 정기권을 끊어가지고 당시에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않지만 2달권이 250유로인가 그랬어요. 괜찮은데? 거의 그냥 거저먹기였죠. 그러네. 그걸로 모든 유럽을 30만 원 정도밖에 다 다닐 수가 35만 있어요. 원 정도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밤에 항상 이동을 하면서 숙박비 대신에 버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는 거 예. 왜일까요? 더 눈물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맨 김을 싸고 다니면서 마른 김을 네. 물이랑 식사 대신 먹나요? 물이랑 네. 먹어요. 살라고. 살라고. 예. 그 김하고 1유로짜리 빵으로 제가 연명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5개월 반 정도 생활을 하면서 70만 원 썼습니다. 네. 70은 있으셨네. 그렇게 네. 마른 김이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네. 그게 또 배고플 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유로라인을 타고 그 도보 해협을 건너왔을 때는 어떻게 건넜냐면 그 버스 채를 유로스타에다가 실어버립니다. 아까 배에 실었는데 네. 스타에다가. 기차에다 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기차 타고 그냥 가버리면 저는 그냥 잠만 잤어요. 결국 유로스타 탄 거네요. 네, 그쵸. 똑같습니다. 저 유로스타 타고. 이거니까 유로라인을 네. 지금 추천하는 거지. 네. 나는 배 타고 넘어와서 그러니까. 정말 오래 걸리는 거야. 저는 파리에서 그 유로 라인을 딱 타고 잠이 들어서 아침에 깨니까 런던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네. 괜찮은데? 이러니까 탈만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난 도보역을 건넜는데 이 밤이니까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탄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알아보고 타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때는 이제 안타깝네요.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끼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탄 거고. 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고민할 것도 없이 유로스타 끊어서 탔어요. 저는 그냥 유로스타 탈래요, 릴링. 무조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유로스타. 네. 이 형제분 말은 괜히 듣기 네. 그렇네요. 그 항공이동에서 가신 분들은 파리 무슨 공항으로 들어가죠? 보통은 이제 이것도 거의 메인 공항은 이제 샤를드골이고. 샤를드골이고 이제 이것도 뭐 저가 항공으로 가게 되면 샤를드골 안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샤르드골 터미널이 여러 개여가지고 이것도 인아웃 하실 때 잘 봐야 돼요. 특히 인은 상관없는데 아웃할 때 이게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나 이런 데 타는 게가 다 달라가지고 터미널이 다르죠. 터미널이 달라서 잘 가야 돼요. 시간 촉박해서 가면 그러니까 이 터미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같은 이제 연맹 뭐 스카이팀은 스카이팀이 이제 같이 쓰는 항공사들이 이제 특정 터미널을 쓰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다른 이제 뭐 런던 파리처럼 큰 뭐 프랑크푸르트처럼 유럽의 3대 공항이라고 이제 불리는 공항들은 다 같은 연맹인 그 팀들이 다 쓰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저가 항공 쪽은 좀 다른 공항으로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메인 공항인 줄 알고 저가 항공 라이언에어를 탔는데 그때 공항에 갔어요. 근데 제가 타야 되는 편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 황당하지. 너무 이제 멘붕이 와서 인포메이션이 물었더니 너가 타는 거는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이라고 따로 있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항공항은 어떻게 가냐 했더니 1시간 반을 가야 된대요. 여기서 1시간 반을 어떻게 가냐 이랬더니 그거는 너가 알아봐야 한다. 그래서 멘붕이 와서 이제 친구랑 이제 그 티켓은 친구가 이제 담당하기로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멘붕이 이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일단 택시를 물어봤어요. 택시 기사가 이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전을 하자. 그래서 독일 불안한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안 들었는데 실패야.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도전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해서 프랑크푸르트 메인 공항에서 한 공항 저가항공 공항까지 저희가 거의 250유로인가 300유로를 내고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를 당연히 놓쳤고 왜냐면 그때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어요. 아우토반이.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면서 노쇼를 놨다. 노쇼비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런던까지 가는 비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날린 돈이 한 명당 거의 한 25만 원씩 그러니까 날렸어요. 이게 그 저거 뭐야 비행기 값을 다 날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때 택시 기사 아저씨가 책임져야지. 그 아저씨는 근데 무조건 된다고 했으나 뭐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돈 벌고 뭐 땡큐죠. 그래요. 근데 아저씨한테 어쨌든 낚여서 저희가 그때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간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빵빵에서 한번 네. 다뤄야 될 얘기 같아요. 진짜 네. 그렇네. 법률 그거를- 빵빵에서 이런 거는 애초에 타지 마라. 왜 아직 안 쓰신 거죠? 법관 하는 거요? 모자 아, 쓰신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 파리니까. 네? 파리니까. 파리는 다음에 또- 런던 편 파리는 법정이 없나요? 런던 편 추가로 할 때 그때 꼭 쓰고 오세요. 이 미션이에요. 추가가 될지 파리는 모르겠지만 파리는 그쵸 베르사유 궁전에서 네. 한번 현지 로켓 나라별로 네. 달리해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는 아. 것도 좀 하시고.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터미널이 인아웃하는 터미널을 잘 확인하시고 다니시는 게 유럽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공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샤르드골을 주로 이용하니까 이제 터미널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로스타는 런던에서 팡크라슈역에서 타죠. 그쵸. 네. 팡크라슈역에서 타면은 유로스타 타고 쭉 내려오면 그 파리로 들어오게 되면 한 보통 3시간? 3시간 반? 2시간 반에서 2시간 이제 4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는 시차가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쓰는 개념으로는 1시간 반을 쓰는 거죠. 네, 왜냐면 런던과 파리는 이제 시차가 1시간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와요. 그리고 넘어오는 것도 뭐 저기 뭐야 수속 밟고 이런 것도 특별히 없어가지고 금방 넘어오니까 유로스타 이용해서 넘어오면 굉장히 편하고 도착하면 파리 그 게얼드노드 역으로 네, 그렇죠. 북역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북역은 이제 시내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동선 잡기는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유로스타를 타시는 게 런던에서도 이제 출발하는 여기 이제 세인트 판클라스가 시내고 일존의 제일 중심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도 이제 중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처음을 이제 런던 파리를 같이 여행하시기에는 사실 유로스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런던에서 출발하실 때 이거는 이제 어차피 유로스타를 타시는 분이라면 그 세인트 판클라스 역이 킹스크로스라는 역과 같이 이제 붙어 있어요. 길 하나 건너면 있는데 그 역이 유명한 게 이제 해리포터에 나왔던 9와 4분의 3. 이거를 꼭 보고 네. 오시고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 킹스크로스 역에 있고 킹스크로스에 그 이제 그 실제로 하면 되나요? 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잡을 수 아니, 있게 만들어놨어요. 아니 해보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머플러를 같아요. 이렇게 네. 두르고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이변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뭘 못하겠습니다. 그 사진 찍게 되어 있는 스판 옆에 그럼 제가 거기 위글을 쓰고서 거기서 한번 괜찮네. 런던 가지고 지팡이라도 아니 네. 저기 빗자루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해리포터 그 샵이 있어요. 기념품 아. 샵이 있는데 그 샵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지팡이도 팝니다. 오, 지팡이도 그럼 비싸요. 가야 지팡이가 되겠다. 뭐 5만 원인가 7만 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싼데? 네, 근데 빌리는 손님들이 건 안 되나요? 빌리는 거 없어요. 그럼 빌린 거 없고. 한 옷 땄어요 그거 사서. 그거 저번에 손님이 사서 가셨어요. 이제 네, 선물한다고. 그런 거는 선물한다고 지팡이 사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팬들이라면 해리포터의 이제 팬들이라면 뭐 지팡이 하나 정도는 거기서 뭐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판크라슈역에 그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네, 몇 그래서 대가 있죠. 피아노를 이제 치고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와서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예요? 뭔가 좀 버스킹 느낌으로 할 수 그런 있는 느낌으로 하시는 공간인가요? 분도 있고 피아노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 피아노를 연주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그건 유럽의 대부분의 기차역에 거의 이제 파리 같은 경우도 기차역에 다 아니 여기 수서역에도 있어요. 그쵸. 네, 요즘 이제 한국에도 한국에도 생겼어요. 많이 요새는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제 하니까. 네, 거의 유럽의 좀 유명한 기차역에는 다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네. 75. 그 피아노 집에 피아노가 없으신 분들은 가서 연습 좀 하시면은 진짜 캐릭터 일관적이시다. 아니 멘트가 건질 게 없어. 견제가 아니라 일관적이잖아.
그 타겟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꼭 명확하시네요. 그렇게 예, 깔때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꽂아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런던에서 타고 유로스타 넘어와서 이제 그 파리 북역에 도착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요 파리도 그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가게 되면 이제 관광지 위주로 다니니까 보통 가게 되면 어디쯤에서 숙소를 잡나요? 숙소는 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지 근처에 이제 숙박을 하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숙박비가 비싸더라도 북역에서 조금 더 나오시면 이제 오페라 지역 쪽이 있어요. 오페라 지역이 교통이 제일 편리합니다. 근데 그쪽은 사실 많이 비싸요. 많이 비싼데 그래도 정말 나는 좀 시내에서 이렇게 동선을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 오페라 지역 근처가 교통도 좋고 오페라에서는 뭐 루브르도 걸어갈 수 있고 아니면 샹젤리제도 뭐 샹젤리제는 버스를 타는 게 낫긴 나은데 어쨌든 그래도 좀 동선상 가까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몽파르나스 역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도 이제 호텔도 많고 현지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에 따라서 여기도 북촌 아니면 뭐 흑인들이 많이 사는 구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에 내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파리에 대한 기억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출장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출장으로 항상 갔던 지역은 거의 13구예요. 흑인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아니면 이제 또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은 데라서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있었던 호텔 지역은 저랑 함께 했던 손님들이 얘기하시기로는 파리는 흑인과 네. 이슬람 아저씨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씀도 가끔 하셨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으려면 이제 현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거기서 사는 그런 동네 현지 사람이라고 하면 뭐 흑인도 현지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이슬람 분들도 현지 사람이지만 뭐 어쨌든 이민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제 문화. 그쵸 프랑스 사람 네. 그 프랑스 문화를 느끼고 싶으시면 그래도 조금 이제 여기 프랑스 파리지앵들이 많이 사는 지역 쪽에 숙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3구역을 가서 그 호텔을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화 13구역을 일단 보시고 거기 어떤 동네인지 한번 보시고 하시면 이게 그 영화 13구역이 그 배경이 거기예요? 저는 그건 모르고 네, 맞습니다. 보셨어요? 비슷한 구역입니다. 비슷한 구역이 거기가 있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상상 속에서 거기가 더 나중에 악화돼서 그래요? 네. 아, 되게 이렇게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져. 변호사인데 말하니까 믿음이 안 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검색도 못 해보고 지금.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파리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숙소를 잡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근데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지역들이 아까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딱 하루 만에도 볼 수 있는 동선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파리는 조금 하루 만에 볼 수 있는 동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파리는 약간 그쵸.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이게 크게 보면 이게 그 샹젤리제 거리 있는 쪽이 있고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화점 있는 쪽 그렇죠. 이게 다 위치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약간 돌아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하루 안에. 파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소 2, 3일은 잡으셔야 이제 어느 정도 동선이 이제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제일 중심으로 불리는 쪽이 이제 샹젤리제랑 에펠탑은 가까이 있고 거기를 이제 위주로 해서 하루 그리고 뭐 런던도 유명한 뭐 이제 갤러리나 박물관이 있죠. 대형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제일 유명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한국 분들한테는 어쨌든 가장 선호하는 박물관은 아무래도 루브르. 루브르는 거의 이제 하루 정도는 최소 반나절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되기 워낙 때문에 볼거리가 많아서 근데 너무 그것도 부족하요. 그쵸.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 생각엔 파리는 최소 3일이고 뭐 일주일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왜냐면 베르사유도 갔다 오려면 또 외곽이라서 하루를 잡으시는 게 좋고 이게 안 가보신 분들은 베르사유가 파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곽에 있어서 이것도 베르사유 갔다 오려면 네, 기차 타고 완전히 1시간을 하루를 잡아야 돼요. 넘게 가셔야 됩니다. 1시간 이상. 네, 1시간 걸리네요. 이상이에요. 1시간 이상 잡아야 돼서 그 요새는 베르사유가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베르사유 궁전이 그 정원까지 다 그냥 입장하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베르사유 궁 그리고 정원 이렇게 따로요. 따로 입장료가 따로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잘 분별해서 들어가서 보고 꼭 정원도 되게 볼만하니까 정원까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베르사유 궁까지 보고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이렇게
요건 지역이 넓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이 파리예요. 도리어 런던보다는 동선이 이쪽이 훨씬 동선이 안 좋아서? 네, 아무래도 조금 다 떨어져 떨어져 있기도 있어서. 하고 그래서 최소 어쨌든 3일은 잡으시는 게 좋다고 교통수단은 생각해요. 그러면은 안에서는 뭘 하는 게 지하철을 타시는 게 좋고요. 런던 같은 경우 사실 교통을 지하철 아니면 버스 둘 다 잘 되어 있어서 도시가 그리고 이렇게 촘촘히 네.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파리 같은 경우는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요. 아. 파리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14호선까지 지금 있고 와우. 그 다음에 이제 국철이라고 하는 아리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이렇게 도시가 크고 지하철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르소에 가면 아리알 타야 되죠. 아리알 타야죠. 그러니까 아리알 우리나라 따지면 타야죠. 외곽선을 타고 나가는 거라.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파리를 보는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빅버스 투어라고 있어요. 빅버스. 이게 이제 전 세계 체인인데 빅버스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빅버스 티켓을 사면은 이 빅버스가 다니는 노선들이 있어요. 요새도 이제 우리나라는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해서 많이 생겼는데 비슷하죠. 그런 네. 개념인데 내가 원하는 데서 내리고 그러니까 그 정류장이 있어요. 정해져 있는 정류장. 거기서 내려서 관광을 한 다음에 다음 그 버스가 오면 그 다음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이게 파리 시내 중심부로 돌아다니기에는 이 빅버스만한 게 없어요. 맞아요. 특히 이 개선문부터 시작해서 에펠탑 그리고 샹젤리제까지 크게 도는 이런 루트는 빅버스를 이용해서 하루를 다니는데 도리어 훨씬 좋고 네. 동선상 편해요. 그러겠네. 또 밖에 보기도 좋고 편하고. 그래서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이 빅버스를 타서 2층에 타면 그쪽에서 앉아서 찍는 사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사유궁 쪽에서 에펠탑을 보는 쪽으로 많이 그쵸. 찍는데 이 빅버스를 타면 밑에 정원 바닥에 깔려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에펠탑 사유궁까지 찍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 빅버스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좀 더 빠르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동선을 아끼실 때는 사실 어느 도시든 빅버스 가죠. 시티 투어 버스 타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없는 시간에 그걸 한번 훑고 이제 나머지 그쵸. 부분은 그렇죠. 가시는 게 네, 좋아요. 네. 그렇게 이게 지하철보다 버스의 장점은 이렇게 한번 훑고 다니면 아 내가 지금 어디쯤 있구나 라는 게 약간 좀 개념이 생기니까 그 나중에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대충 여길 지나가겠구나 이제 약간 지리적으로 좀 밝으신 분들은 길눈이 밝으신 분들은 좀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빅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하루 정도 다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시내 중심을. 네. 좋습니다. 네. 핫한 곳도 그러면. 핫한 곳 저는 사실 관광으로 2번 간 거라 이게 뭐 핫하다고 하는 거는 근데 패키지로는 안 가셨잖아요. 그쵸. 이제 자유여행으로 2번을 갔는데 배낭여행을 한 번, 그리고 배낭여행 갔을 때는 좀 약간 외곽에 있는 호스텔에서 묵었어가지고 네. 여기가 시간이 늦으면 지하철이 끊겨요. 근데 파리는 잘 돼 있는 게 지하철이 끊기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역을 더 가야 되는데 지하철 10개 역 전에 끊기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있는 데는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하게끔 버스 네.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녔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었는데 두 번째 이제 제가 허니문으로 그 파리를 간 건데 저는 이 개선문 근처에다가 호텔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곳 아니에요? 허니문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 로망이 호텔에서 에펠탑을 볼 수 있는 딱이다. 그런 걸 원했어가지고 풀만 호텔 가셨나요? 풀만 호텔보다는 조금 떨리는데 풀만 호텔 맞은편에 있는 호텔을 갔는데 위치상으로는 맞네. 위치상으로는 저도 그 거의 호텔에서 그 에펠탑 본 거랑 같습니다. 유로라인 버스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에펠탑 이렇게 정말 김이 확 새고요. 보면서 딱 지나가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아무튼 자면서는 봤네요. 네, 그럼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을 예약을 잡을 때 이게 에펠타워 뷰가 객실이 비싸요. 일반 객실이 있고 에펠타워 뷰 객실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객실을 2박을 잡고 에펠타워 뷰 객실을 1박을 잡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에펠타워가 볼 수 있는 객실에서 묵고 싶어서 합리적이죠. 하고 예약을 하고 이제 가기 전에 호텔에다 메일을 보냈어요. 이건 한 가지 팁이긴 한데 내가 허니문인데 호텔을 가니까 룸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메일을 보내놨었어요. 그리고 체크인 할 때 한 번 더 어필을 했죠. 아 내가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와이프랑 허니문 와서 좋다 그랬더니 너 객실을 2타입으로 예약했네. 그냥 저기 에펠타워 뷰에서 다 자. 와. 그래서 룸 업그레이드 받아가지고 피했다. 뭐 되게 운이 좋았죠. 근데 그때가 굉장히 막 관광객으로 붐빌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옮기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 방에서 자 해가지고 그 방에서 3박을 다 잤는데 이게 에펠타워가 그래도 좀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엄청 크게 보이진 않는데 이 객실에서 보는 그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그 아름다운 밤을 보냈는데 이렇게 자꾸 입술을 슬룩슬룩 거리는 거죠? 허니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보던 그 에펠탑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여행을 가실 때 이제 어떤 형태, 어떤 유형으로 여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숙소도 되게 큰 역할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숙소 선택을 좀 돈을 더 써더라도 내가 꼭 이것만큼은 보고 싶고 자고 싶다는 게 있으면 좀 투자하시는 것도 그 나아요. 가치를 했네요. 네. 가치를 했고 역에서도 바로 가까워가지고 나오면은 호텔에서 역이 연결돼 있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 괜찮아서 치안도 좋고. 그러니까 요새는 그 호텔 예약할 때 항상 구글 지도로 주변 네. 좀 확인하고 구글 어스로 또 거기에 스트리트 뷰까지 되니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충 요런 시설이나 요런 정도의 환경이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왜냐면 이게 있으니까. 호텔에 네. 지하철에서 나와서 네. 늦은 시간에 호텔까지 걸어가는 것도 네. 낯선 데는 좀 걸어다니기가 조금 무섭죠. 뭐 네, 무섭기도 걱정되고. 하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지하철역이 연결돼 있는데 제가 나올 때 그 소매치기를 만났어요. 호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나올 때 지하철에 나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니까 보통 와이프를 먼저 보내죠. 와이프를 보내고 내가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니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내 뒤에 타는 거야. 에스컬레이터를. 느낌이 좀 있었어. 얘가 굳이 왜 기다리다가 내가 올라가려고 타시는데 그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네. 타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약간 그 잠바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쎄해가지고 이쪽으로 손을 넣었는데 그 사람 손에 내가 손에 닿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내 거에다 넣고 있고 나는 내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으니까 서로 만난 거지. 그래서 그 BGM 깔아주는 그래가지고 빠바방 이런 식으로 된 거지. 그래서 딱 보니까 걔가 손을 쓱 빼더니 자기 핸드폰을 막 보는 거야. 갑자기. 멋쩍었구나. 그러니까 멋쩍으니까 자기 걸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혼자 가도 약간 무서운데 와이프까지 있으니까 사람도 그 에스컬레이터에 우리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뭐야? 이러면서 막 따지면 우리한테 핵보자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랑 걔랑 서로 알지만 그냥 서로 머뜩머뜩 너 쳐다보고 모른 적 있어요? 나는 그냥 쳐다보고 안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내 핸드폰 안 뺏겼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 이러고. 아니 내 손을 터치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그래서 빨리 내보내고 와이프라고 빨리 내보내고 나도 왔는데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탈 때는 항상 그러니까 파리는 소매치기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진짜 많아. 런던은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파리 너무 많아. 사기꾼도 없고 이거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다닐 때 자기 짐을 잘 가져요. 잘 체크하고 아니면 이런데 주머니 점퍼 같은 거 넣으면 주머니 항상 채우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요새는 다 잃어버리니까 네. 사진도 하나도 안 남고 그쵸. 안 남으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준비를 해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형보다 좀 등치가 컸나요? 조금 했는데 그런 애들 2인 1조라 또 타니까 저 위에 또 일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소리를 지르면 맞아. 얘한테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리어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거죠? 그죠. 왜냐면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일단은 처음 여행을 간 곳은 거기에 어떤 그런 상황이고 환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섣불리 막 그 사람들하고 뭔가 싸우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의 구현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랑 막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 경찰에 잡혀가게 하기가 신고만 해주니까. 저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힘들죠. 그런 성격이시라 되게 되게 정의 구현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니 근데 또 혼자 있으면은 와이프랑 같이 있으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겁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돌아다닐 때 소매치기들이 오히려 제가 자기들을 소매치기 할까봐 걱정했을 정도의 행색으로 다녔기 그게 때문에 돼지꼬르라고 오, 해요. 이것도 진짜 꿀팁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올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지처럼 네. 다녀라. 제가 막 김 뜯어먹고 막 물 마시고 있는데 걔네들이 막 와서 제 주머니에 뭘 손을 넣어 본들 그지한테 네. 그지가
손을 더 넣어본들 먼지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변님의 그 팬분들 있잖아요, 소수. 네. 그분들에겐 항상 꿀팁이 가네요. 그러니까 되게. 유럽에 갈 때는 네. 그들보다 더 그지처럼 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철저히 방어가 이거 돼요. 발상의 전환인데? 네. 일단 진짜 소매치기는 안 당하고. 절대 안 나온다. 왜냐면 그 소매치기들이 오히려 걱정할 거예요. 자기를 소매치기 할까봐. 전 법률팡팡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오, 정말 재밌네. 아, 이게 법률팡팡이었잖아, 이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스며드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팡팡 예방편. 모든 그런 법적인 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제 숙소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요새는 구글맵, 구글 어스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니시면 좋고요. 어떻게 파리를 다니면서 가장 뭔가 인상적인 관광지나 막 이거는 내 최애다 뭐 이런 건 있나요? 최애 같은 경우는 저도 파리에서 또 이제 부촌을 좋아합니다. 아, 부촌 사람. 1구역인가? 릴리의 부촌 사람. 런던이든 파리든 무조건 네. 부촌을 가야 돼. 부촌을 갑니다. 일단 부촌의 기준은 이제 제일 유명한 백화점 쪽으로 항상 백화점 위주의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파리지행 할머니 특히 뭐 정말 그 유명 브랜드들을 이제 거의 이제 뭐 앤틱 제품으로 거의 네. 50년, 60년 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이제 파리지행 모자 같은 거를 모피에다가 딱 입고 이제 백화점에 다 가시죠. 그 길이 있어요. 파리지행 할머니들이 어딘가요? 좋아하시는 그 아니, 파리지행 어디 쪽인가요? 걷는 길이 있어? 그 많이 가시는 그쪽이 있어요. 파리지행들이 좋아하는 그 특히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 카페 쪽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 정확히 드리자면 몽파르나스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길이 이제 여기 유명한 백화점 이제 가는 길인데 그 백화점 가는 길 쪽으로 가면 정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 지행들이 많고 아니면 또 하나의 그 또 부촌 제가 좋아하는 동네는 여기 지금 개선문 뒤쪽으로 가면 거기도 또 부촌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가도 정말 이제 여기에 생뚱맞게 왜 루이비통이 있지? 왜 여기에 뭐 유명 브랜드들이 있지? 하는데 약간 청담동 그쵸.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시려면 이제 부촌 쪽으로 가시면 그 사람들만의 그 살아가는 또 그 방식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너무나 이제 전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좋아하는 도시에서는 아까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거나 그 도시에서 꽃을 삽니다. 꽃을 산다는 건 그 도시에 뭔가 내가 여기 와서 현지인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거죠. 나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제 스냅 사진 찍으러 이제 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은데 그냥 동네 예쁜 꽃집에서 꽃 그냥 장미꽃 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이제 현지인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촌 쪽으로 가면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영화 속에서 늘 그렇게 한 번쯤은 봤던 풍경들을 보실 수 있는 데가 부촌이에요. 왜냐면 관광객이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카페, 식당 이런 데 가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릴리가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데 제가 릴리 사진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꽃 사진이에요. 꽃. 이 친구가 다니면서 이제 현지인처럼 살기죠. 꽃을 항상 사가지고 이제 출장 가면 혼자 다니는 일이 많으니까 그쵸. 꽃을 들고 다니면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되게 기분 좋은 날이겠구나. 보통 꽃 들고 가는 사람은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그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지인처럼 살기 한 가지 팁인 것 같아요. 꽃 한 송이라도 들고 다니면 특별한 날 나에게. 그 유럽은 사실 꽃이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한 송이 정도는 오늘 내가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실 돈이면 꽃 한 송이 삽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사서 거기에 이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인들이 있을 때는 꽃 한 송이를 사서 그냥 그 지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멋있네. 네, 파리 이게 같은 여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갔을 때 무슨 독립기념일인가 그래가지고 길에서 장미꽃을 나눠줬어요. 그 장미꽃을 받아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혼자 갔을 텐데 그거 한 송이 들고 다니는데도 내가 굉장히 오늘 즐겁구나. 그쵸, 라는 생각이 특별한 들어서 느낌이 들어요. 남자분들도 그런 거 약간 겁내거나 약간 낯간지러하지 마시고 꽃 한 송이 사서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관없죠. 왜냐면 어차피 솔로시고 이러면은 꽃 한 송이 사서 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슈퍼인가요? 파리지엔 여자분이 나타나면은 그럴 수 꽃도 있죠. 드리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꽃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꽃이 아니더라도 그 행색으로 꽃을 주나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꽃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면 1달러짜리, 1유로짜리 빵을 먹기도 꽃 급했기 대신에 때문에. 김을 주는 거야. 네. 김을 주면 코리안 씨위라 그러면서 주는 거지. 코리안 씨위드 한번 먹어봐라. 이게 꽃보다 더 맛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리액션을 할 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부촌을 이제 그러니까 부촌 다니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관광지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런던 이런 거보다 그 파리에 대한 환상도 있잖아요. 그걸 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그쵸.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서 항상, 나온 말인데 나왔던 말이에요. 파리에 대한 환상이 너무 심하니까 네. 막상 가서 파리를 보면 별로인 거야. 아, 그냥 거기서 오는 신난감 때문에 몸이 아픈 거지. 와, 그래서 얼마나 빠져 있길래? 그거를 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상상을 가질 만큼 파리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요소가. 근데 저는 한번 그냥 패키지로 갔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생각은 참 좀 더티한 시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뉴욕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서는 너무나 멋있게 나오는데 네. 실제로 가보면 되게 어둡고 맞아요, 맞아요. 더러운 맞아요. 구역 많거든요. 많아요. 네. 지하철도 그렇고. 네. 근데 파리에서 또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약간 그런 느낌, 부정적인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여행 다니고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혼자 배낭여행 갔을 때랑 와이프랑 허니문 갔을 때랑 느낌 완전 달라요. 같은 도시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어떻게 여행 다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난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사랑이 없었고 패키지로 그냥 끌려다니니까 그런 건데, 그랬네. 그러니까 혼자 갔을 때는 이 아름다운 샹젤리제 거리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햄버거 사 먹었어. 비싸고 가서 먹으면 팁도 줘야 되고 막 그 혼자서 막 먹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근데 둘이 가서 천천히 돌아보고 샹젤리제 가면 진짜 이쁘고 막 맛있는 맛집, 막 카페 되게 많은데 그쵸. 거기 가서 앉아서 둘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개선문 앞에 보이고 샹젤리제 거리 그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 거리에는 인사 쓴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그렇게 먹고 오니까 이 거리가 내가 배낭여행 왔을 때 알던 거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한 번은 자기 갔던 도시를 한 번 더 가보는 것도 굉장히 다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관광지를 돌아보는 또 다른 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면 이 강에 따라가지고 샘르 강이잖아요. 이 강에 배들이 유람선을 많이 탈 수 있는데, 이게 유람선이 크게 두 종류 있죠. 바토무슈랑 바토파리지.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탔어요. 바토파리지, 바토무슈 둘 다 탔는데 이거를 둘 다 타는 약간 조금씩 코스 타는 선착장에는 좀 달라요. 다른데, 네. 저는 이거를 왜 두 번 탔냐면 한 번은 낮에 타고 한 번 밤에 탔어요. 그러니까 낮에 타면 이게 이제 이 노틀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 낮에 보는 맛이 있고, 이 밤에 타면 이 에펠탑 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샌드강 타고 가면서 느낌 완전 다르고, 그러겠다. 이 가다 보면 노틀담 성당 앞쪽에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밤섬 같은 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람선이 지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먹다가 오면은 막 손들어서 막 손 흔들면서 막 인사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대학교 막 축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을 타니까 이게 훨씬 내가 아는 파리가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다양한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게 힘들면 아까 얘기했던 빅버스, 그리고 지금처럼 바토무슈, 바토파리지 유람선을 타면 조금 더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은 이제 폭이 넓어서 유람선을 타도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쵸. 여기는 폭도 좁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리 건너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쭉 이제 전경들을 보면 그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오르세 미술관을 보이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바토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야경 보러 가장 많이 타시는데, 야경이 일단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매시 정각에 이제 에펠탑이 쇼를 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예쁜 이제 빛나는 그 쇼라고 이제 불리는 그 5분 동안 딱 하거든요. 그 시간을 딱 보시는 게 정각 시간에 보면, 정각 배를 타서 출발할 때 한번 반짝반짝을 보고요.
그리고 그게 배가 1시간 20분 정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또 한 번 봐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나갈 때 그쵸. 축하해주고 내가 돌아오는 걸 반겨주는 것처럼. 두 번을 다 보는 시간을 맞추시려면 어쨌든 그게 거기서 뭐 바투모슈 선착장에서 정각에 뭐 9시면 9시 정각 뭐 요즘은 이제 해가 점점 빨리 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 5시, 6시 되면 그렇죠. 이미 야경을 보실 수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 시간쯤에 일단 가셔가지고 이왕 보실 거면 쇼를 두 번을 연달아 정시에 하는 게. 시간 맞춰서. 정시에 맞춰서. 딱 매시 정각에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티켓 구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한국에서 그리고 파는 티켓도 싸요. 그 유럽 여행 가면 특전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서 타시기 쉬우니까 그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해서 다니시는 것도 좋고, 근데 대신 요새 이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 앞쪽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고 도네이션 해달라고 소매치기 그 이제 소매치기나 그거 도네이션 해달라고 해서 그 돈 받아가는 집시들 같은 애들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뭐 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한 번쯤은 꼭 타보시는 게 좋아요. 막 소매치기나 막 이런 사람도 많은데 뭐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도 없나? 사기는 인도 스타일이고요. 인도 스타일. 네. 여기는 절도나 사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몽마르트도 얘기할 건데, 옛날에는 몽마르트 가면 그 약간 흑인 형님들이 네. 그 팔에다 팔찌를 채워줬어요. 그냥 오면 반갑다 팔찌 채워줘. 되게 고맙다. 그러면 프렌드네, 그러면. 이러는데 팔찌 채워주니까 돈 주라고? 이런 식으로 안 줘. 안 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거한테. 이제 집시들이 이제 사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이제 보드를 건네요. 보드를 건네서 뭔지 모르는데 왜 사인을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이거 보드를 펼치는 사이에 이미 보드를 이제 그 시선 처리를 가방 쪽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일단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지 쪽에서 이제 제 손님 중에 이제 대학생 친구 20살이었던 친구가 야바이라고 하는 이제 일명 야바이를 당해서 거기서 200유로인가 300유로를 뜯고 나서. 야바이라는 게 뭐지? 야바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야바이 있잖아요. 그 야바이꾼들 이렇게 이거 볼래? 돈 해놓고 주사위 같은 거 돈 먹고 이렇게 돈 해서 넣고. 그러면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한패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그걸 당해서 집에 오는 차비고 뭐고 이제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걸어서 온 적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몽마르트도 얘기하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손님 중에서 몽마르트에서 이제 팔찌 같은 경우는 양반이죠. 왜냐면 그 이제 또 제 손님이었던 친구가 군대 전역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저한테 보이스톡이 왔어요. 누나 큰일 났어요. 왜? 이랬더니 제가 지금 몽마르트에 왔는데 그냥 좋은 곳에 데려간다고 하길래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갔더니 갑자기 여자가 옷을 벗었고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옷을 이걸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이제 홍등가 쪽도 유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걔가 이제 어리숙해 보였나 보죠.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음료 한 잔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옷을 벗고 갑자기 800유로인가 이제 거기서 넌 이 800 돈을 내지 않으면 너는 나갈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런 해가지고 것만.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카드 결제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거기 결제하지 카드도 않으면 결제되나 보네요. 카드 결제가 된대요. 그래서 카드 결제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누나 이거 경태를 신고하면 될까요? 이러길래 경태를 신고해도 그거는 뭐가 없을 것 의미가 같다. 없지. 의미가 없다. 이랬더니 부모님한테는 그냥 뭐 쇼핑했다고 해야 되겠죠? 이러길래 그래라. 그냥 이런 적이 있는데 진짜 잘못 걸렸다. 그런 경우도 이제 제 손님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남자 혼자 몽마르트를 가시게 되면 뭐 꼭 그렇게 너무 큰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돈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뜯기실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몽마르트가 그런 악명이 높아서 그렇지 막상 가서 보면 몽마르트는 되게 이뻐요. 네. 가면은 왜 거기 하프 치시는 분 있잖아요. 하프를 이렇게 치고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분 CD를 사갖고 왔는데 그 아름다운 막 몽마르트 언덕 올라가서 그 파리 전경을 쫙 보면서 꼭 그럴 때는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BGM이 딱 BGM 딱 있어야죠. 깔려줘야 되는데 그쵸. 그분이 알아서 깔아줘. 어. 그러면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동영상도 촬영하고 한참 듣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 나에게 이제 분위기 되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줬으니까 CD도 사드리고 왔는데 그 일종의 이제 뭐 TV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옆에 형수님 계셨나요? 같이 갔으니까. 역시 형님이랑 사랑이 같이 갔으니까. 필요하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프 음이 너무나 달콤하게 그쵸. 느껴졌던 거죠. 핑크핑크하게 느껴져요. 그냥 갔으면은
뭐 또 이거 돈 벌라고 왜? 네, 이제 왜 아까 그런- 소매치기도 네. 뭐 이러고 있어요. 둘이 갔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다행히도 이제 둘이 갔을 때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굉장히 그 듣던 악명에 비해서는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여기 내려오면 크레페 집 있는데 그 크레페가 되게 맛있어서 네. 기억에 많이 남았던. 크레페도 파리 자체에 유명한 집도 많고 그리고 몽마르트 언덕이 사람들이 그냥 악명 높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원래 유명한 화가들이 여기 사교의 그쵸.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화가들은 다 여기서부터 그림을 팔고 사교를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여기가 원래 예전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와인도 유명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서 이제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겨울에 이제 파리를 갔을 때 밤이 길고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밤이 길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할까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난 게 파리 하면 그래도 프랑스 하면 샹송을 꼭 듣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 현지에서. 그래서 네. 샹송 바를 갔어요. 찾아서 이제 현지 사람들한테도 제일 유명하고 관광객도 가장 선호하는 그 샹송 바가 이제 뭐 여기 몽마르트 언덕 근처였어요. 그래가지고 겨울밤에 여기를 갔는데 샹송을 한 1시간 반? 뭐 이 정도 이제 들을 수 있고, 이제 술도 이제 독주를 한 잔 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샹송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딱 음악은 오 샹젤리제. 워낙 유명한 노래. 다 떼창하나요? 다 떼창하죠. 다 아. 이제 떼창을 하고. 떼창 가능해. 네. 오 샹젤리제 이 부분만. 그 부분만 다 하는데 네네네. 그게 기억에 너무나 남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불어를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샹송바에서 그 노래를 부르셨던 그 여성 가수의 그 눈빛과 그리고 그때 그런 그 분위기, 감정 그리고 되게 어둑어둑한 그런 데서 이제 연주가 아니라 그 음악을 하시는데 그냥 그 내용, 가사 내용을 모르는데도 그냥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네. 거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감성에 젖어가지고 음악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이제 너무나 분위기 좋았던 데서 그 음악을 듣고 나서 또 나와가지고 또 프랑스 그 유명한 카페나 이런 바 같은 데서 술 한잔하고 이런 겨울밤이 또 좋아요. 그래서 네. 여름은 또 여름대로 해가 길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겨울에는 해가 그쵸. 짧으면 대신에 예. 이제 바 같은 데 가서 예.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얼마 전에 방송했던 비긴 어게인에서 포르투갈 가서 맞아. 거기서도 이제 파두라고 그쵸. 거기 전통 음악을 하는 라이브 리스본에서, 맞아요. 그쵸? 를 본 것처럼 파리에서는 또 샹송바에서 그런 음악을 굉장히 라이브로 들으면은 인생적이고 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몽마르트에서 돈 뜯기지 말고 그 돈을 세이브해서 샹송바에서 아니, 뭐 뜯기려고 뜯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예약이 좀 어려워요. 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러겠다. 미리 이제 예. 파리 도착하기 전에 기회 되시면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파리 도착한 날 저는 이제 호텔에다 부탁을 했어요. 이제 네. 여기 예약을 대신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불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뭐 영어가 그쪽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제 호텔에다 부탁을 해서 식당이든 뭐든 이제 가고 싶은 데를 예약을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샹송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가서는 꼭 한 번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샹송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샹젤리제 말고 아는 노래가 있나요? 그럼요.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조르디의 뭘? 조르디는 벨기에 출신인데 그래도 불어는 맞지 않습니까? 그쵸, 불어는 하죠. 벨기에 노래를 샹송이라 부르나요? 불어로 하면 샹송이죠. 네. 진짜 오늘 캐릭터가 너무 감사하고요. 일관되네 정말. 조르디를 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인증이니까. 조르디가 지금 몇 살인가? 우리 나이 아니에요? 아닌가? 네, 비슷한 나이입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오늘은 깔때기가 아니라 블랙홀인데 들어가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전 맛집에 대해서 좀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들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일단 유명한 게 맛. 그쵸.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한 게 프랑스는 네. 그러니까 미식의 프랑스는 나라고. 미식 앤드 그리고 빵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 다른 마카롱이나 네. 뭐 그리고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코스 요리가 네. 유명하죠. 네. 종류가 프랑스는. 많죠. 예, 네. 그러니까요. 어디 뭐 굉장히 추천해줄 만한 추천은 미션.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유럽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이제 유럽 음식을 먹었지만 프랑스는 제가 엄청나게 막 정말 너무나 제 만족을 다 시켰던 식당은 많이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럼 그래도 가서 이제 주로 뭘 먹나요? 저는 이제 프랑스 가서 뭐 유명하다고 에스카르고 같은 거 먹나요? 에스카르고도 먹죠. 뭐 보통 그거는 전체로 나오니까 이제 뭐 나오는 식당에서는 보통 먹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돼지든 오리든 이런 게 이제
그 제일 메인 요리고 그 다음 이제 디저트 이제 크림베를레 맞나요? 네. 그거 먹고 그다음에 예. 뭐 그 커피랑 그런 걸 많이 이제 코스 보통 3코스로 많이 먹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었던 거는 북쪽 지역에서는 없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해산물이 많거나 이러면 그죠. 음식이 그러니까 더 풍부하고 해요. 남쪽으로 유럽은 남쪽으로 갈수록 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감칠맛이 돕니다. 네.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네, 북쪽은 약간 맛이 조금 건조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파리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이제 좋아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크레페. 크레페 요리가 이제 노르망디 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지역의 파리까지 많이 먹는데 네. 이쪽에 이제 맛있는 식당 중에 하나가 몽파르나스 역 쪽으로 가면 크레페 유명한 식당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면 한국에서는 보통 크레페는 이제 디저트류로 먹기 때문에 뭐 누텔라를 발라서 네. 뭐 바나나가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몽파르나스 타워 뒤쪽으로 가시면 자기가 안에 들어가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섯, 치즈, 햄 이런 걸 다 넣어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달달한 그래서 음식이야. 단 음식에 그냥 디저트류가 아니라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게 노르망디에서 이제 많이 먹는 음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쪽 식당 쪽으로 가시면 이제 노르망디에서 유명한 술이 하나 있는데 이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사이다, 그쵸? 사이다라는 이름이 시작이 된 게 노르망디의 사과 술이에요. 사과 네, 탄산수인데 그쵸. 그게 예, 예. 시드르라는 술에서 네. 비롯돼서 사이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드르라는 그 사과 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르망디를 대표하는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식당에 가면 시드르가 있어요. 시드르를 같이 시켜서 이제 저그 같은데 예쁜 도자기 저그에다가 시드르와 이제 이 크레페를 먹는데 그게 너무나 맛있고요. 조합이 괜찮나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파리에서 코스 요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까지 제 입맛에는 아니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레지구 쪽에 가시면 여기 이제 팔라펠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 이제 팔라펠 많이 먹는데 이게 뭐냐면 병아리 콩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쵸 빚어가지고 튀긴 건데 이거가 들어간 샌드위치가 있어요. 이슬람식으로 이렇게 먹는 샌드위치인데 이게 또 줄 서서 먹는 맛집이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저는 인생에 손에 꼽는 샌드위치 중에 하나가 여기 마레지구에서 먹었던 이런 길거리 음식인데 음식인가요, 그러면? 그 식당도 있어요. 식당도 근데 있고. 이제 대부분 테이크아웃해서 이제 그 근처에 마레지구를 돌아다니면서 먹는데 여기도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식의 나라다 보니까 제가 성공했던 맛집이 많이 없겠지만 이제 찾아보시면 또 유명한 이제 아까 에펠탑 얘기하셨는데 에펠탑이 보이는 미슐랭 원스타 식당 이런 데는 사실 예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데 가시면 보통 뭐 한 7, 80유로 이 정도 선에서는 너무나 좋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패권이 많죠. 달팽이, 그쵸. 네, 이런 거 먹고 네. 하잖아요. 거의 뭐 어쨌든 가격대에 비해서 이렇게 다 자신의 이제 그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예산에. 뭐 파리에서 저기 뭐 케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햄버거를 먹을 수도 그리고 있는 파리가 케밥도 유명한 게 이제 이슬람 사람이 많아서 케밥도 사실 파리에 맛있는 케밥집 많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게 이제 파리에서 쌀국수 먹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이쪽이 이제 그 베트남이 예전에 그쵸. 옛날에 프랑스의 역사적인 식민지였기 네. 때문에 여기 파리에 가면 가시면 여기 이제 네.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여기 아시아 네. 지구가 있어요. 그 거리가 전부 다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 네. 거리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뜨거운 국물이 먹고 싶을 때는 역으로 여기 네. 가서 다 먹어요. 그래서 해장을 전날만 달려가지고 그쵸. 해장을 걸로 가서 하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 서양인들은 그 술 엄청 많이 마신 날 베트남 쌀국수로 해장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유럽 사람들이. 퍼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퍼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이제 뭔가 좀 현지랑 다르나요, 그러면? 유럽의 제가 먹어본 이제 그 쌀국수 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는 이렇게 쌀국수를 이제 본토만 내는 데가 없고요. 이 거리 본토 맛을 완전 이제 베트남 그런 쌀국수 맛이 한국에선 사실 쌀국수를 많이 우리는 접할 수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베트남 음식을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골목 자체에 가시면 다 베트남 식당 아니면 중국 식당입니다. 근데 여기 자체 뭐 아시안 식당도 있고 아니면 슈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가보셔도 좋고 그리고 뭐 워낙 이제 오페라 지역 근처는 다 일본, 한국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여행하시다가 너무 이제 현지 음식 지치시면 이런 데 가시고 아니면 맛집으로 설명드리기엔 그렇고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골목이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대학로네요.
거의 한국으로 치면 네. 대학로 우리나라 근처인데, 따지면 김천이야. 그쵸. 지금 엄청 거대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쵸. 지금 제가 자꾸 지도가 멤버들이 여기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도 때문에 보는 네. 겁니다. 10대 근처에 가면은 여기 10대섬 근처에 소르본대학이 있어요. 아, 소르본대학 소르본 근처 대학은 들어봤죠, 쪽으로 저희가. 가면 이제 그쵸. 들어만 본 거죠? 네, 그죠. 네. 소르본대학 근처 쪽으로 가면 네. 이제 대학생들이 갖는 이제 3코스, 4코스 이런 음. 그런 그 식당들이 싸요. 20유로 선이면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그 시대섬에서 나와서 술 먹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여기서 밥 얘기했던 게 먹고 시대섬. 그렇게 밥 열심히 먹고 하니까. 이렇게 네. 섬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한 잔 더 걸치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10대 근처에 소르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 식당가 쪽이 금액도 싸고 맛도 뭐 보통 평균 이상은 네. 해요. 그래서 아까 릴리님이 그 호텔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지역을 가시든 본인이 묵고 있는 호텔 직원한테 아 현지 사람들 어디 잘 가냐, 잘 가냐. 로컬 맛집을 이런 거를 물어보면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게 정보가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트립 어드바이저는 제가 자주 쓰긴 하지만 정보를 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트립 어드바이저는 서양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올리기 우리 때문에 기준이랑 달라. 우리 입맛이나 우리 취향에 맞지 않는 그 정보가 1위, 2위, 3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거기 현지의 호텔에 있는 직원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서양 입맛에 맞게 올라와 있는 거 말고 도리어 어차피 먹을 거면 현지인들이 먹는 걸 먹는 게 나니까 현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네. 좋아요. 그 요번 주에 방송했던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도 그 미국 친구들이 그쵸. 와서 호텔 그 프런트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꽁치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사실 꽁치김치찌개는 한국 사람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호불호가 너무 걸리는 음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추천받지 않으면 누가 가서 먹을까요? 그쵸. 이게 트립 어드바이저 기준으로 봤으면 그 사람들은 꽁치김치찌개 절대 먹어볼 수 없는 이런 식인 거니까. 그러니까 트립 어드바이저의 문제는 막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서 맛있는 레스토랑 이렇게 찍으면 갑자기 프렌치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내가 하노이로 왔는데 왜 프렌치 레스토랑을 먹고 아무리 이제 뭐 물론 뭐 왔는데 가성비가 괜찮더라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라서 가격은 싼데 괜찮은 프렌치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선 가볼 만하지만 뭐 딱히 절대적인 일부러 기준에서는, 일부러 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1, 2, 3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네.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시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나가면 이런 아시아 거리 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해요. 그러니까 뭐 그죠. 보통은 차이나타운이 워낙 많아서 차이나타운으로 가면은 뭐 동양 음식, 그러니까 계속 서양 음식을 먹다가 동양 음식을 먹으러 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 파리바게뜨도 거기에 있나?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생겼어요. 생겼죠. 그러니까요. 2호점까지 거기 생긴 걸로 지역에 알고 있나?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제가 이제 네.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2호점인가 거기가 오페라 근처에 네.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잘 된다고 들었어요. 네, 파리바게트 갔더니 이제 네. 한국처럼 똑같이 빙수도 팔고 근데 또 다른 거는 이제 한국처럼 케이크류가 홀케이크 같은 그런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각 케이크나 네. 아니면 뭐 에클레어라던가 이런 네. 마카롱 이제 디저트류가 따로 있고 아니면 아예 바게트 같은 정말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런 진정한 빵들이 있죠. 파리바게트는 이제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제가 파리는. 오픈했을 때쯤에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이제 오픈 기념으로 바게트를 넣는 긴 에코백 같은 그런 가방을 또 주기도 네. 했어요. 갖고 이제 파리지앵처럼 바게트를 넣어 네, 다니는 그죠, 그런 그죠. 가방을 이제 선물로 느낌 받았는데 괜찮다. 사실 괜찮아요. 나는 그럼 아까 꽃도 얘기했는데 바게트 같은 거 왜 이렇게 앞에 들고 이 다니죠. 종이백 같은 거 넣어서 들고 다니잖아요. 아니면 사실 이게 되게 저기 느낌이 자전거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쵸. 얘기하겠지만 파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전거를 빌려서. 네. 이게 따릉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파리도 잘 돼 파리 있어요. 되게 잘 돼 있어서 이거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시내 중심 정도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그래서 그거를 좋은 방법. 자전거 빌리고 그다음에 바게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얹어 놓는 거죠. 그러고서 사진 하나 찍는 거야. 네. 그러면 그게 느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비켜가 프랑스 불어로 뭔가요? 비켜요? 네. 저는 비켜는 처음 들어. 아니 그렇게 따라가면서 비켜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하셨던 불어 제2 외국어요. 제2 외국어요? 제2국가 비켜. 비켜 없어요? 비켜 얘기하면 되겠죠. 찬스. 오 이러면 되겠죠. 예.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벨 울리시는 걸로. 네. 벨도 달렸으니까 비켜 그쵸. 대신에 네, 벨. 벨이 비껴는 뭐 사실 근데 excuse moi 오, 하면 어쨌든 되는 거죠. excuse moi 이러면 되나? 네. madam? 아니죠. 나를 excuse 해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excuse moi가 되는 거죠. 영어랑 똑같이 네. excuse me잖아요. 네. 아, 민. 네, 근데 뭐하나? 모아가 남자니까 excuse moi. 네. 좋네요. 역시 네.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유럽 언어는 다 대략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뭐 알겠습니다. 이탈리아어로면 excuse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거는 본인만 간직하시고요. 자, 그러면 먹거리 얘기했으니까 파리를 가면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쇼핑이잖아요. 그쵸. 여자들의 굉장히 로망인 곳이고 그쵸. 이쪽은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 샤넬 명품을 막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약국들 있잖아요. 약국들 가서 잡화사는 그렇죠. 맛이 네.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 특히 몽주 약국 이런데 가면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많죠. 사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얘기해볼 시간을 파리에 일단 쇼핑은 가장 좋은 거는 뭐 일단 허니문으로 다녀오셨으니까 허니문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일단 샤넬을 보통 많이 사러 가죠. 이제 샤넬 같은 경우는 여기 파리 이제 본점 코코 샤넬이 이제 네. 본점으로 사용했던 그 본점에서는 여자들이 거길 제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점은 박스가 원래는 이제 샤넬의 본점을 제외하고는 종이 가방부터 이제 그 상자 전부 다 네. 검정색이에요. 근데 본점만 흰색입니다. 본점 한정판으로 흰색을 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 흰색을 갖고 있다는 거는 흰색은 저거네. 예, 파리 본점에서 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파리 와. 본점에서 사고 싶어하는 전 본 적도 여성들이 없네요. 예, 전 세계 여성들이 그러니까 다 거의 본점에서 없는 사고 거지.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검색하셔도 이제 네. 파리 본점에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근데 본점은 워낙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하는 그런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얻어 걸려서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 하시면 본점에서 사는 거는 메리트가 유일하게 종이 가방. 근데 요새는 또 사야지. 심지어는 그 종이 가방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하나 서로 따로 네, 판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가지고 네. 팔고. 그 중에서도 이 하얀 그거 백은 진짜 가치가 그런 높겠는데요? 거는 그쵸. 진짜. 그런 거 있고. 거기에서만 뭐. 봐요. 저도 그냥 종이백만 사가지고 팔면 안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오늘 토크가 너무 블랙홀이야. 아니 오늘 무슨 걔네가 너한테 봉투만 팔겠니? 어제 뭐 하셨어요 대체? 죄송합니다. 이게 네. 본인이 안 갔다 온 지역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아. 멘트가 이렇게 후지스레 있어.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죠? 후졌네요. 네. 아 가슴이 뻥 뚫리네. 뻥 뚫려. 네. 이게 답답했다고 지금 아, 봉투가. 그렇구나. 그래서 가면 샤넬도 있고 루이비통도.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점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샹젤리제에 있는 네. 엄청 크게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 루이비통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 이제 워낙 많은 관광객들도 가고 실제로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사면 루이비통이 쌉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진짜 그 정도예요? 30%는 절약을 하실 수 아, 있어요. 되게 사실 3분의 2 정도 가격을 3분의 할수 2. 있는 거지. 그러니까 30% 이상은 할인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뭐 고야드나 뭐 유명 브랜드들 뭐 그런 이제 명품류도 너무나 싸지만 그 말고 이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세인트 제임스 이런 옷도 사실 싸요. 그나마 세인트 좀 제임스 비싼 건가요? 세인트 잘 몰랐어요. 제임스가 그냥 마린룩의 이 가장 여기 또 마이린 룩 입으셨는데? 저희 세인트 커플 오신 제임스인가요? 걸로. 전탐이에요. 어쨌든 이런 옷들이 좀 네. 많이 한국보다는 저렴하긴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국 쇼핑 같은 경우는 너무 싸죠. 이제 대량으로 이제 몽주 약국 말씀하셨는데 몽주 약국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에요. 그래서 싼 거예요. 거의 이 파리를 가는 게 거의 그 약국을 가려고 가는 거야. 여성분들 약국을 가기 위해서 가신다고.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더 장난 좋아하시겠다. 정말. 근데 쓰러 뭐 오시겠다. 뭐 약국에서 뭐 사는 거죠?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드러그스토어라서 그 화장품이나 아, 그 약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의 약이 아니라 거기 가면 이제 화장품 많이 사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올리브영 같은 이제 그런 데서 네. 가서 보실 수 있는 뭐 아벤느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달팡. 프랑스 달팡. 달팡 뭐 크림도 그렇고 이제 조금 뭐 비싼 거 선호하시면은 뭐 이제 발몽이라는 제품도 이제 그 스위스 제품인데 이제 그게 뭐 알프스 천연수로 야, 만든 예, 예. 그런 화장품들이 이제 한국 가격 절반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가서 뭐 제일 싼 거 많이 사시는 게 핸드크림, 립밤 이런 것도 립밤 진짜 많이 써요. 네, 너무 싸요. 한국 가격의 절반 이하도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사재기 하시고 뭐 제 주위에도 가서 뭐 100만 원어치씩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화장품 쇼핑으로만 사실 뭐 100만 원은 우스울 정도로 쟁여올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 쇼핑하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명품뿐만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들도 그렇고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또 조금 비싼 여성 의류 뭐 마주 뭐 산드로 이런 백화점에서 사신 것보다 훨씬 싸요. 네. 특히 아울렛 가시면 또 너무 싸고 이렇기 때문에 쇼핑만 하러 가셔도 사실 비행기값 이상은 다 벌어오시는 지역이 저도 파리입니다. 들어갈 때 런던인 파리 아웃 한 게 파리에서 그 약간 이제 결혼 축하 선물 같은 거 답례품 같은 거 사러 저도 몽주약국 가서 립밤 사고 아, 왜냐면 이거 하나씩 주기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나 허니문 갔다 왔다고 선물 하나씩 네. 에펠탑 이거 조그만 열쇠고리 주는 거보다 립밤 주는 게 훨씬 더 받는 사람 그럼요. 입장에서 유용하니까. 립밤 받았나요? 립밤 같은 경우는 아니, 형한테 받았나요? 아 형한테 못 받았죠. 저도 안 받은 것 같은데. 립밤 대체 저 누구한테 립밤 못 받았는데. 동생분도 안 받으셨어요? 네. 립밤은 여성용으로서 여자아이들한테 좋죠. 아, 저 엄청 트는데? 지금 입술 다 갈라졌는데. 지금 피라네. 네. 제가 결혼한 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아니 말이 나와요. 각자 알아서 사서 쓰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몽블랑 지가 사다 줬잖아요. 오. 잘 기억 안 나네요. 립밤이 더 중요했는데. 아니 필요한 걸 사시기 방송이라 바랍니다. 욕도 못하겠구나. 지금 방금 전에 지까지 나왔는데 참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서 여기가 또 그 텍스 리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논 유럽인 네. 그 사람들에 한해서 12% 보통 나라별로 좀 달라요. 11에서 한 13% 사이에 이제 그 금액을 돌려주는 네.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돌려받으시면 사실 몽주약국이든 아니면 다른 명품샵이든 그냥 일반 브랜드든 너무 싸요. 그래서 이게 듀티 프리가 아니더라도 몽주에서 사서도 텍스 리펀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서 하는데 이게 텍스 리펀이 모르면 되게 어렵고 막 공항에서 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그 처리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렇죠. 어려워요. 그 공항에서 나갈 때 그거 신청하고 우체통 같은 거 넣고 가잖아요. 우체통.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받는 거고 만약에 나중에. 카드로 리펀드 근데 대신에 카드로 리펀드를 받으면 조금 더 그 할인율이 높아지죠. 수수료를 안 떼기 수수료를. 때문에. 근데 카드로 받으면 이제 시간 좀 걸립니다. 네. 이거는 텍스 리펀은 좀 가기 전에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좀 많이 네.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길 떠나는 순간 이거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만약에 쇼핑을 많이 했다면 잘 알아봐서 하고 백화점에서도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는데 저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는 뭐 백화점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갔다가 못 받고 공항에서 왔는데 그게 처리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그 텍스 리펀 부분은 가시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물어보죠. 항상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텍스 리펀이 네. 제가 하는 일의 마지막 이제 순서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사는 제품이든 유럽을 나가는 이제 조건으로 이제 그 마지막 공항에서 다 텍스 리펀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해야 되는 절차는 자기가 산 물품을 이제 세관한테 보여주고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세관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 없어 이러면 세관이 도장 안 찍어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보여주고 도장을 받은 다음에 도장을 받으신 이후의 절차는 내가 산 그 제품이 그 나중에 텍스 리펀 서류를 받으시면 그게 어떤 회사인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는 2개 회사가 이제 가장 유명해요. 텍스 리펀 회사 중에서는 글로벌 블루 아니면 텍스 프리라는 2개 회사인데 그 브랜드가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회사가 글로벌 블루인지 텍스 프리인지 이거를 잘 보시고 그 봉투에 뭐 그 카드 번호를 적고 개인 정보를 그 적은 다음에 이제 넣든가 아니면 거기서 직원한테 현금으로 돌려받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그 절차는 이제 워낙 많은 블로거들이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를 어쨌든 참고해서 네. 무조건 한 번씩 꼭 챙겨 보시고 가서 받아야지 보고 가도 헷갈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오기 전에 그런 꼭 절차는 네, 꼭 숙지를 하고 영국은 가시면 포함 안 되는 거죠? 영국도 아니요. 됩니다. 아, 돼요? 돼요. 아, 네, 영국도 돼요. 조금 네. 브렉시트랑 상관이 없구나. 상관없고 그건 유럽 국가로 쳐서 마지막 이제 그냥 EU 국가에서 사고도 런던에서 이제 BAT라고 해서 따로 거기서 또 받는 게 또 네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같이 이제 런던 아웃 하셔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받으시고요. 네. 그렇게 쇼핑까지 하고 오는 건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파리 가면 아까 부촌 말고 파리 가면 파리 근교든 이것만큼은 꼭 갔으면 한다.
파리가 이제 대부분 유럽이 그렇듯이 그 대도시에는 산이 없어요. 거의 숲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숲을 한 번씩은 이제 파리에서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파리지앵들이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건 다 숲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데가 뭐 뱅생느 숲 아니면 블루뉴 숲 이런 식으로 숲으로 많이 가요. 다 이쪽 숲으로 이제 신선하다. 네, 빠지기 숲 때문에 이러니까 그런데 그냥 뭐 영어로 하면 파크잖아. 거의 그러니까 파크 개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한참 이제 떴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루이비통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여기 루이비통에서 아예 이 전시관처럼 해서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파운데이션에 가면은 여기가 유명한 이제 블로뉴 숲 근처에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가 예전에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인가? 몇 세인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루이 몇 세가 여기 이제 사냥터로 쓰던 아주 너무나 광활한 이 숲이었던 이쪽에 여기에 이제 루이비통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제 그런 뭐 역사부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뭐 이제 너무나 좋은 박물관으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쪽으로 파리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파리에서 숲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기 좀 괜찮나요, 그러면? 지하철 타면은 그냥 바로 갑니다. 숲까지? 그래서 지하철로? 숲까지 다 지하철이 연결돼 너무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파리 꼭 굳이 시내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면 하루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숲으로 가서 자전거 타시고 좋네요. 이제 파리지행처럼 이제 즐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이 없다 하면 시내에도 즐길 공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릭상부르 공원 이제 그쪽을 좋아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에펠탑이 조그만하게 보이고 또 이제 파리지앵들이 와서 이제 여가를 즐기는 또 공원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제 시내 정중앙에 있는 틸르리 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바로 샹젤리제 내려오면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그쪽 공원인데 여기도 이제 파리 시민들도 많이 찾고 아니면 이제 관광객들도 워낙 많이 가는 공원인데 공원 문화가 워낙 유럽은 잘 돼 있기 때문에 꼭 공원을 한번 아니면 숲을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틸르리 그 공원 정원이라고 하는 이 근처는 또 유명한 게 안젤리나라는 또 유명한 디저트 가게가 있어요. 여기에 몽블랑이라는 그 빵이 너무나 디저트가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핫초코를 이제 마시러 가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즐기시면 좋고 디저트의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또 샹젤리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이비통에서 조금 내려오면 또 한국에서도 한참 유명했던 라디레 마카롱 집도 있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뭐 드실 것도 많고 어쨌든 공원으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바게트 빵이 공원에 가면 이제 뭐 폴이든 유명한 그런 빵집에서는 다 이 공원에 빵집까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빵집에서 바게트 사셔가지고 네. 산책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베르사유 궁전을 가서 정원까지 꼭 들어가서 그것도 좋아요. 정원까지 네. 보고 오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정원도 보고 왔는데 허니문 갔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정원을 못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따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입장료 내면서까지 들어가기 좀 그래가지고 안 들어갔었는데 들어가 보면 운하도 있고 굉장히 막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일단은 베르사유를 가면 베르사유 표 끊는데 일단 지치고 그리고 밀려다니면서 베르사유 궁을 보니까 일단은 정원을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약간 고민하게 되거든. 예전에는 같이 들어갔을 때 고민도 안 했어. 근데 여기를 다시 표를 끊고 들어가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아, 너무 돌아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꼭 한번 고민하지 마시고 궁까지 그 정원까지 들어가서 정원을 보는 게 좋아요. 문화까지. 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광활하고 거기 뭐 꽃할배에서 탈배에서 나왔어요. 나왔죠. 들어가서 있으면 거기 진짜 뭐 샌드위치 하나 사갖고 들어가면 거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네, 돼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원 안에는. 그게 베르사유 그 역에서 아리알 내려가지고 오다 보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커피 사가지고 샌드위치랑 정원 괜찮네. 들어가서 먹으면 그 피크닉이죠. 왕이 된 거죠. 베르사유에서. 일부러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숲이나 공원 같은 데 못 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다녀오시면 돼요.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네. 색다른 경험이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타벅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뭐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 베르사유요?
베르사유가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뭐 파리를 되게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한테 한번 부산으로 못 네. 가서. 아니, 사실은 베르사유의 장미 얘기 잠깐 하려다가 바로 그냥 집어쳤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니까 네.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 네.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거는 다음에 본인이 방송을 따로 하죠, 애니메이션 이제. 특집을 했을 때 본인이 따로 하시고 나이대를 따로 둬가지고. 네. 가뜩이나 저기 아재들이 네. 저거라고 얘기 듣고 있는데 아재 아재 방송. 방송. 아재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근데 뭐 관광지들 유명한 데는 다들 뭐 블로그나 일정 진행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이렇게 파리를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뭐 아래에 있는 전에 얘기했던 뭐 남프랑스로 가던가 아니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시 유로스타를 타고 벨기에 가죠. 그쵸. 벨기에를 가서 벨기에에서 그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유럽을 도는 코스를 많이 보니까 런던 파리가 유럽 여행, 그러니까 특히 서유럽 쪽을 여행하시는 분들의 그 관문이죠.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유럽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배낭여행 갔을 때 파리에서 그 로마로 오는 야간 열차를 타고 로마로 넘어왔어요. 네. 그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서 굳이 그 시간이 없으시면 동선을 위로 잡지 말고 아래로 그냥 로마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와가지고 이탈리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길게 장기 여행하신 분들은 그렇고 아니면 뭐 파리를 일주일 있는데 파리가 아닌 이제 다른 나라를 가고 싶다 하시면 요즘 이제 또 가시는 여행지 중에 이제 룩셈부르크 뭐 이런 식으로 벨기에 브뤼셀 이런 식으로 해서 베네룩스 이런 쪽도 3국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실 파리는 일주일도 사실 부족해요. 파리 지행처럼 다니시는 것도 사실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지역도 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오랑주리 미술관. 뭐 이것도 이제 모네 수련 연작이 쭉 있는 곳인데 이런 곳도 사실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한국 분들 많이 안 가세요. 근데 이제 뮤지엄 패스라고 해서 파리랑 이제 베르사유까지 이제 통합되는 그런 뮤지엄 패스 사시면 박물관 위주로도 다니실 수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뮤지엄 패스 사서 그 뮤지엄 다니는 것만으로도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뮤지엄 패스로 이제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근교 많이 가시는 게 이제 오베르시주아즈 고우가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한 고우 곳.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고우 팬이기 때문에 예. 또 다섯 번. 당연히 다녀왔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디즈니랜드 요즘 또 너무나 여기 뭐 요즘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었나 원래? 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가 파리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유일하게 전 유럽에 디즈니랜드가 하나 그렇죠. 있는데 아. 예, 이게 디즈니랜드도 저도 이제 너무나 재밌게 다녀왔던 곳이고 아니면 이제 뭐 지베르니 모네 이제 수련을 그렸던 이제 모네의 지베르니 같은 경우도 많이 가시고 몽생미셀도 당일 투어로 가시긴 아침 일찍 가시면 갈만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도 그렇고 기차 시간이나 버스 시간 다 맞추시긴 어렵기 때문에 보통 투어로 많이 가시는데 하루 정도 할애하시면 사실 몽생미셀도 다녀오시기는 너무 괜찮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투어 쓰는 게 좋아요. 투어를 쓰는 게 좋은데 투어도 사실 20만 원 정도 해요. 비쌉니다. 너무 비싼데? 비싸요. 투어가 비싼데 이제 야바이 안 하면은 근데 중국에 가서 그 개인적으로 몽쉐미쉐를 그 돈을 들여서 갈 만한 정도의 관광지예요. 관심이 있으면. 안 가봤는데 관심이 있으신 관심이 분들은 있어야지. 그러신데 네. 사실 몽생미셀 유명한 거는 이제 뭐 수도원에 갯벌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물이 찼을 때 물이 이제 빠졌을 때 그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비슷한 곳들을 많이 좀 가봤어요. 이런 수도원을 뭐 예를 들어서 몽생미셀이랑 비슷한 게 나중에 뭐 로마 편에 설명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로마 근교에 있는 치비타라고 해서 그쪽도 이제 좀 비슷한 네. 그런 성들이 있고 수도원이 있고 이런 곳을 많이 가봐서 저 같은 경우는 감흥이 떨어졌네. 감흥이 좀 떨어져서 네. 이 금액과 시간을 들이면 몬생미스는 안 갈 수 있겠다라는 네. 판단이 들지만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뭐 재밌는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곳을 이제 말씀드리면 근교라고 하기엔 좀 시간이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몽생미셀보단 가깝습니다. 기차를 타면 한 방에 가는 데인데 도빌이랑 트로빌이라는 도시예요. 이게 도빌 트로빌은 이게 다리를 하나를 건너면 도시가 이제 연결되는 이 지명인데 제가 이제 도빌이라는 지역에 처음에 이제 빠졌던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DDP에 있었던 샤넬 전시회를 갔어요. 근데 샤넬 전시회를 갔는데 코코 샤넬이 이제 그 파리의 본점 을 제외하고 맨 처음에 부티크를 차린 게 도빌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코 샤넬이 너무나 사랑했던 도시고 이 도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백 이름도 도빌 백이 있어요. 샤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겨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부티크를 여기 처음을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에 도빌을 찾아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때쯤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좋아했던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그 프랑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트로빌이라는 이게 다리 하나를 건너면 도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닷가 앞에서 그 사람들이 헤어지는 장면인데 행복하게 이제 이 가족이 이 도시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트로빌인 거예요. 아 저기다. 왜 코코 샤넬이 저 도시의 부티크를 차려서 이 백 이름을 도빌 백으로 만들고 저 프랑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행복한 장면으로 그렇게 추억이 회상되는 장면이 왜 저긴가 해서 그 궁금증에 이 도시를 갔는데 알겠는 거예요. 왜 이 도시를 이렇게 파리지앵들이 여기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떤 느낌이에요? 화려한 거예요? 아니면 화려하기도 해요. 이게 그 파리지앵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제 제일 고급 휴양지예요. 그래서 휴양지. 휴양지자 이제 바다가 쭉 있고 너무나 맛있는 이제 굴, 그쵸? 굴, 그 해산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고급 휴양지다 보니까 좋은 호텔, 그 다음에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뭐 이제 너무나 화려한 문화도 즐길 수 있지만 또 그 안에 소소하게 시장도 열리고 재밌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본 사실 프랑스의 많은 도시를 가봤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파리 근교에서는 손에 꼽는 지역이 여기 역시나 독일. 거기도 약간 부촌의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요. 부촌 중요한 거는 럭셔리 삶을 되게 네. 갈망하는데 예. 갈면까지는 아니고 저는 보기 이제 좋아서 가면. 이완이 거기도 네. 좋고 일단 그냥 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여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뭐 성명식을 하는 건 된장이거나 아니지만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되게 좋을 것 좋아하기 같아요, 때문에 꼭 그게 뭐 부자를 제가 좋아해서 뭐 부촌을 간다기보다는 관광객이 좀 적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많이 그쵸.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현지 문화를 좋아해서 현지에서 자원봉사도 나라별로 했었지만 그런 거를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여행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꼭 부촌도 한번 가보시고 관광객 많은데 또 미어 터지는 데도 가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갔던 데 중에 이거는 뭐 관광지는 아니에요. 꼭 스타벅스를 제가 너무나 좋아해요.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오페라 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시면 전 유럽에서 가장 예쁜 스타벅스로 또 유명한 얼마나 이쁘길래 전 유럽에서 가장 이쁘대.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새로 생겼어요. 네, 엄청나게 밀라노에. 큰. 네. 그거보다 더 이뻐요? 그것보다는 안 예뻐요. 왜냐면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네네. 이탈리아가 지금 밀라노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가 지금 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뭐 줄 서서 뭐 가고 막 엄청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럽 안에 밀라노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예뻤던 스타벅스로 또 유명했던 데기 때문에 커피 한 잔 꼭 스타벅스에서 파리에서 드실 분들은 꼭 오페라 지역에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골드 멤버시기 때문에 한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나라든 뭐 스타벅스 골드 멤버 가고 싶고 오늘도 얻어먹었는데. 예, 여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예상치 못했던 곳을 가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새로움을 얻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저는 파리 하면 생각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뭐 허니문도 갔다 오고 배낭여행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지만 파리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처음에 여행 갔을 때 호스텔에 묵었을 때 만났던 일본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연세가 7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 여행을 왔는데 자전거 여행을 온 거야.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다니는 거죠. 와 대단하다. 되게 강단 있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자전거를 본인이 직접 구해가지고 비행기에 붙여서 타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묵잖아요, 보통 호스텔은.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제일 많았는데 영어도 곧잘 하시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영어를 곧잘 해. 그래서 저녁마다 아시아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저녁마다 같이 저녁도 먹고 맥주도 한잔 하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NHK에서 방송하는 영어 방송을 녹화해서 계속 돌려봤다는 거야. 와. 자식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보냐고 할 정도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하시진 않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쓰는 그 표현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네. 근데 겁도 없이 혼자서 내가 혼자 이 나이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겁이 날 텐데
혼자서 그렇게 다니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제 나름의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그분이 이제 롤모델이 된 거죠. 아, 건강하게 잘 살아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 뭐 다리가 흔들릴 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가야 된다 여행을. 근데 그분은 다리가 흔들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건강하게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여행 다니시는 분들 사실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아 정말 대단하다. 파리 하면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도 시간이 한 9년 정도 지났는데 뭐 아마 지금도 살아계시고 건강하게 잘 살아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 워낙 건강하셨어가지고 형님도 한 70 되시면 혼자 그렇게 여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네, 한 30년만 더 기다리시면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처음 보면서 되게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방랑여행. 그 파리에 대해서는 릴리 씨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나요? 네, 파리- 많겠죠 더. 파리도 사실 뭐 다 얘기를 드리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구절 중에서 어떤 그 한국 작가가 이제 파리에 가서 파리지앵을 만났는데 너는 어떤 꿈이 있냐 이랬더니 그 사람의 꿈이 나는 파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쭉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내 꿈은 내가 죽기 전까지 다 파리를 보는 거야 라는 그 구절을 봤어요. 근데 그만큼 볼게 많다. 너무 볼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만큼 너무나 이렇게 볼 게 많은 이 도시에 죽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은 파리 외에 프랑스 외에는 다른 나라를 가지 않는데요. 어차피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그리고 내가 사는 파리를 다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반성해야겠다. 그 말이 되게 저도 와닿았고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제가 서울 가이드북을 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지금 살고 있지만 제가 서울을 잘 아는 것인가? 그러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나도 그리고, 방금 그걸 느꼈어.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네일로라는 이제 기차 티켓을 이용해서 국내 일주를 기차로만 6번을 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여행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해외를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국내 편도 언젠가 한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국내도 뭐 정말 우리가 좋던데.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안 가본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데, 그냥 뭐 핫한 데만 찾아서 요즘은 이제 뭐 인스타그램 찾아서 뭐 맛집 찾아서 막 이런 데 가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여행하듯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여행하듯이 그냥 이렇게 새로운 곳들을 계속 찾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이 지역에 본인이 사는 지역에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 굉장히 유명한 요새 돼지집이라고 하는 그 하남 돼지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하남시 살았는데 하남 돼지집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 너네 동네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다며. 근데 막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거를 정작 사는 사람들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본인이 사는 그럴 수 지역을 있죠. 좀 사랑하고 많이 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거 너무 같네요. 훈훈했다. 네, 네. 너무 훈훈했어. 어쨌든 본인의 지역을 어쨌든 많이 공부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해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각자들 자신 있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국내 편도 뭐 모아서 뭐 제주든 뭐 본인들 고향도 있고 뭐 네. 관광지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런던과 아까 지난 편 런던 그리고 이번 편 파리까지 그 가장 많이 찾는 서유럽 지역 두 지역을 했고요. 이거에 관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모자른 점 있으면 저희 쪽으로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팟빵 그리고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이 세 군데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는 편집된 본이 나가지만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는 저희가 음성으로 전체 풀 버전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그 각자 여행 다녔던 곳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와서 직접 와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사랑하고 있으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법률 팡팡 오늘 없네요. 아, 법률 팡팡이요. 법률 팡팡 아직 가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위그가 있어야지. 법률 되는데. 팡팡이 네. 위그가 준비되는 대로 네. 제발 좀 해주세요. 너무 기대돼서 그래요. 예약하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얘기는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로 이제 네. 오늘 얘기는 마무리하고 혹시 그 법률 팡팡이 지금 안 나와서 저희 요번에 지금 녹음한 거를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준비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멘트를 걷어내고 싶네요. 전 말을 섞지 않겠습니다. 빨리 다음 마무리하시죠. 편은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랑여행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랑여행! 네. 안녕.